1890년 3월 퍼킨스 학교에 머무는 동안 헬렌은 시각, 청각, 언어장애를 지닌 노르웨이의 한 소녀가 입으로 말하는 법을 배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자 헬렌은 너무나 기뻤으며 자신도 이것을 배우게 해달라고 선생님을 졸랐습니다. 선생님은 처음엔 반대했습니다. 소리를 듣지 못하는 아이들이 내는 소리는 다른 사람이 듣기 어렵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헬렌의 엄마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헬렌이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보스턴에 있는 청각장애아 학교의 사라 플러 교장에게 데려갔습니다. 플러 교장과 헬렌은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플러 교장은 헬렌의 손을 자기 얼굴에 대게 하고 소리를 낼 때 혀와 입술의 위치를 알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1시간 동안 알파벳 6글자의 발음을 익혔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 너무 더워요. It is too warm. 라는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처음으로 소리내어 말해본다는 생각에 헬렌의 기쁨은 너무나 컸고 애니 선생님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플러 교장과 애니 선생님 말고는 아무도 헬렌이 한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말하기를 배우는 것이 너무 힘들었지만 헬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헬렌은 플러 교장에게 말하기 수업을 11번 받았습니다. 뜻대로 말이 되지 않아 많은 좌절을 겪었지만 자신도 마침내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을 버리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새에게도 말을 걸고 장난감과 개에게도 말을 했습니다. 애니 선생님도 열심히 도왔습니다. 발음을 익히기 위해 때론 애니 선생님의 입안 목구멍에까지 손가락을 집어넣어 구역질을 나게 할 때도 있었습니다. 헬렌은 가족들에게, 특히 여동생인 밀드레드에게 자기가 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헬렌이 그렇게 눈물겨운 노력을 했는데도 가족들을 놀라게 해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헬렌은 말하기를 배우면서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말하는 사람의 코에 중지를 갖다 대고 입술에 검지를, 목에 엄지를 대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사람과 이야기할 때 수와 알파벳을 좀처럼 쓰지 않고 손가락을 그 사람의 입술에 갖다 대어 알아듣는 방법을 썼습니다. (1891년 11월 4일) 헬렌은 에너그노스 교장에게 선물을 보냈습니다. 생일 선물로 헬렌이 직접 쓴 이야기라며 점자판에 글을 써 보냈습니다. 얼음나라 왕이라는 짧은 이야기였습니다. 눈만 쌓여있는 얼음나라에 아름다운 궁전에 사는 왕의 이야기였습니다. 에너그너스 교장은 이 글에서 큰 감명을 받아 이 이야기를 헬렌의 편지와 함께 학교 졸업생 잡지와 주간지에 실었습니다. 간행물의 편집자들은 부풀리길 좋아해서 헬렌의 글이 비길 데 없이 뛰어난 작품이라고 떠벌렸습니다. 하지만 곧 헬렌의 이 이야기가 마거릿 캔비가 쓴 동화 얼음나라의 요정들과 비슷하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를 알게 된 에너그노스 교장은 몹시 당황하여 연례보고서에 사과문을 싣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자기가 나쁜 마음을 먹고 거짓말을 한 것이 되어 헬렌은 몹시 괴로웠습니다. 몇 년 전 누군가가 헬렌의 손바닥에 이 이야기를 써준 일이 있다는 것이 나중에 밝혀졌지만 그때 헬렌은 그 이야기를 들은 것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헬렌은 에너그노스 교장과 퍼킨스 학교의 임원 8사람 앞에 서서 약 2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마치 고문을 받는 것만 같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글을 베꼈다는 것과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그 죄였습니다. 그날 밤 헬렌은 많이 울었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뒤로 꽤 오랫동안 헬렌은 큰 두려움을 안고 살았습니다.
얼음나라 왕이라는 사슬에 묶여 괴로워했습니다. 그 뒤론 어떤 것이 진짜 자기가 생각해낸 것인지 자신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모든 생각이 누군가가 자기 마음속에 집어넣어 준 것은 아닌지 두려웠습니다. 이 얼음나라 왕 사건은 헬렌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어 자주 헬렌을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정작 얼음나라의 요정들을 쓴 마거리 캔비 부인은 헬렌에게 감탄하는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의 기억력은 얼마나 뛰어난지요. 3년 전에 한 번 들은 이야기를 그렇게 생생하게 되살려 놓을 수 있다니 놀랍습니다. 거기다 자기 생각까지 보태서 원작보다 더 훌륭한 작품을 만들었어요. 이런 것은 보고 들을 수 있는 아이들도 헬렌보다 성숙한 아이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랍니다.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도 헬렌과 애니 선생님을 감싸 주었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창작물에는 다른 사람들의 작품에서 따온 표현들이 들어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헬렌과 애니 선생님은 터스컨비아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헬렌은 얼음나라 왕 사건 때문에 너무나 지쳐서 자기 세계 속으로 물러나 앉아 홀로 지냈습니다. 읽는 것도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도 그만두었습니다. 편지를 쓸 때도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때도 두려웠습니다. 그것이 진짜 자기 생각인지 자신이 없어 선생님에게 미리 물어보곤 했습니다. 선생님은 헬렌의 자신감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 젊은이의 벗이라는 잡지에 글을 써보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때 헬렌의 나이는 12살이었습니다. 헬렌은 두려운 마음으로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글로 썼습니다. 그리고 이 글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고 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헬렌의 글은 훌륭한 성공을 거두었고 그래서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시련을 통해 헬렌의 마음은 더욱 깨끗해지고 삶은 더욱 진실해졌습니다. 헬렌은 시련과 고통을 통해 영혼이 강해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헬렌이 어린 시절에 미국의 대통령은 루즈벨트 대통령이었어요. 아주 존경받고 훌륭한 대통령이시죠. 그분의 부인인 엘리너 여사였는데 엘리너 여사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엘리너 여사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장애인이 된 것을 하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원래부터 강했던 것이 아니라 소아마비에 걸리고 나서 강해졌다고 보았습니다. 남편이 소아마비를 앓고 나서 무한한 인내와 끈기를 배울 수 있었고 진정한 사람으로 새로 태어났으며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도 깊어졌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엘리너 여사는 한 신문에 쓴 글에서 켈러 양과 헬렌 켈러 양과 나의 남편이 육체의 장애를 이겨내 승리의 본보기가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아프고 힘들고 장애인이 되어서 멀쩡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용기와 희망을 주시는 분들이 계시죠. 1939년에 시작된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습니다. 다친 사람들은 병원에서 고통을 겪으며 절망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헬렌은 이렇게 희망을 잃은 사람들, 눈 멀고 귀 먹고 팔과 다리를 못 쓰게 된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부상병들을 돕는 일에 발벗고 나서 반년 동안 70곳이 넘는 병원들을 찾아다니며 다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헬렌은 이들에게 옛날과 같은 자유를 누릴 수는 없겠지만 또 다른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헬렌은 이들에게 옛날과 같은 자유를 누릴 수는 없겠지만 또 다른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큰 장애를 지녔으면서도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해준 말이므로 부상병들은 누구에게서보다도 큰 위로와 용기를 얻었습니다. 헬렌으로부터 큰 감명을 받은 한 부상병은 헬렌이 볼 수만 있다면 자신의 눈 하나를 떼어주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헬렌은
평생 까만 어둠 속에서 살았습니다. 촉각, 후각, 미각으로 만지고 냄새 맡고 맛보고 세계와 접촉하고 수화, 점자, 입술 읽기로 세상을 보고 듣고 배웠습니다. 몸의 감각을 통해서만 세상을 본 것이 아니라 상상력과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았습니다. 볼 수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더 깊이 세상을 보고 이해하고 깨달았습니다. 헬렌은 사람이 지닐 수 있는 가장 큰 장애를 짊어지고 괴로워했지만 그 장애 앞에서 용기를 잃거나 굴복한 적이 없었습니다. 헬렌은 평생 까만 어둠 속에서 살았습니다. 촉각, 후각, 미각으로 세계와 접촉하고 수화, 점자, 입술 읽기로 세상을 보고 듣고 배웠습니다. 몸의 감각을 통해서만 세상을 본 것이 아니라 상상력과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았습니다. 볼 수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더 깊이 세상을 보고 이해하고 깨달았습니다. 헬렌은 사람이 지닐 수 있는 가장 큰 장애를 짊어지고 괴로워했지만 그 장애 앞에서 용기를 잃거나 굴복한 적이 없었습니다.